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산배수 ETF가 요즘에 매우 핫하죠. 보통 주가가 크게 과락을 했거나 폭락장에서는 산배수 ETF나 이배수 ETF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 종목도 아무리 폭락 어느 정도의 과락에서 잘못 매수하면 쪽박 차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떻게 쪽박을 차냐면 완전한 쪽박은 아니지만 쪽박에 버금가는 물리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TQQQ, SQLX 투자는 부분 적립시만 해라. TQQQ뿐만 아니라 이 3배수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 있는 ETF 중 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뭐 조금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ETF가 거꾸로 가는 마이너스 말고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ETF. 그 종목들이 마이너스 가는 ETF는 정말 더 위험하고요. 플러스 되는 것도 뭘 보면 어떤 그 장점을 부각시켜서 무조건 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틀렸습니다.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부분 적립식만 하셔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자, 주의 경고사항. 3배수 ETF 종목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 위험성 안내와 위험 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물리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 방송을 꼭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도 투자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객관적인 공부, 참고 자료, 학습용 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배수 ETF는 대형 과락, 대폭락했으면 매수해야 할 종목입니다. 근데 아무리 폭락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끝을 알 수가 없잖아요. 바닥이. 그렇죠? 바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어형 매매만 하셔야 돼요. 방어형 매매는 부분 적립식, 적립식에 그 다음에 뒤에 뭘 둬야 되냐면 예비비를 별도로 둬야 되고요. 예비비도 1차, 2차 이렇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를 두시고 이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도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자, 3배수 ETF를 함부로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 왜? 그리고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겁니다. 고액 투자나 두 번 썼네요. 고액 투자나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 어떤 분들이 보통 장기 투자 하라고 하죠. 이 잘못됐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모양만 보고 지나간 것만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제가 몇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장기 투자 해도 될 때가 있는데 해도 되는 거는 정말 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들고 있다가 뭐 3년이든 7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나스닥 TQQQ는 나스닥이죠. 그렇죠? S&P 500 지수 3배수는 아까 말했던 SQXL인데요. 얘네들이 특징이 뭐냐면 요 나스닥 지수, 그 QQQ를 하는데 QQQ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 한 7% 정도가 내려간다. 요 약간 채권이 약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비율이 37에서 39% 뭐 이 정도 내려가면 이 종목이 어떻게 될까? 뭐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40%라고 시작할게. 40% 정도의 과락이나 폭락장이 온다. 폭락이 온다. 고점 대비해서 폭락이 때려 맞는다. 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금액에서 때려 맞으면 여러분 들고 있는 종목은 얼마가 내려가죠? 3을 곱하면 되죠. 그쵸? 3, 4, 12인가요? 120%인가요? 아니죠. 마이너스 90. 이 채권하고 연동이 돼서 조금 다른데 97.8%거나 97.5%거나 99.
뭐 8%거나 뭐 이거는 채권이나 이런 구조상에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97.5%에서 아마 98.5% 정도 빠질 겁니다. 뭐 최대로 하면 99.8%라고 하는데 그 안에 채권하고 그 현금이 약간 있거든요. 그렇죠? 몇 프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97.5%나 98.5%까지는 최대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종목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도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상승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함정이 있어. 3배수 종목은 3배수 ETF 종목을 비교적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 구체적인 매수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요. 절대적인 위험 방어형 매수 방법,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올인 후 물렸다면 함부로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그리고 탈출 방법. 올인 해놓고 내가 이제 자금을 다른 데서 구할 수는 있는데 구해가지고 함부로 물타기 해버리면 그거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물타기가 된 상태에서 지수가 35% 이상 빠져버리면 그 물타한 거까지 전부 다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간다기보다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일 거예요. 그걸 계산을 안 해보고 이걸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3배수 ETF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정말 너무 심각한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수 방법이 딱 한 가지로만 사야 된다.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인데, 상승 반등장에서의 높은 수익률이 기대할 수 있죠. 엄청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월등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렇죠? 곱하기 3배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증시는 한번 폭락을 하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꽤 긴 시간 동안 주기적인 상승이 나왔죠. 폭락의 저점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기준을 잡냐, 어떻게 잘 맞추냐의 문제지. 그 다음에 올라갔지만 만약에 한 번이라도 또 40%, 35% 이상, 40%짜리가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올라간 거 수익 다 까먹어요. 이게 이 종목이 신기한 구조입니다. 개별 종목의 상승 폐지 위험이 없다. 이 장점만 얘기하면 지수 연동이 있기 때문에 상승 구간만 만나면 수익률이 시장 평균 3배다. 그쵸? 3배인데 복리가 붙어가지고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중간에 안 떨어지면. 아시겠죠? 중장기 뭐 QQQ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리 수익률이 차이는, 장기 수익률은 정말 대단한 수익률이 있긴 한데 거기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게 터지면은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자, 폭락장, 연속 과락장에서 심각한 원검훼손률. 이 단점. 폭락장이나 연속 과락장에서 심각한 원검훼손률이 발생하는 종목입니다. 아까 그랬죠. 40%대만 내려가도, 30대 후반에서 40대만 내려가도 원검훼손이 90 얼마? 7.5에서 98.5%까지 내려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폭락시 일간 마이너스, 하루에 마이너스 27% 수준으로도 폭락하고요. 신용 미수로, 지난 코로나 때 마이너스 27% 내려갔다. 신용 미수로 매수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이틀 만에 뭐예요? 강제 변제 당하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 미수는 하는 순간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때려 맞으면 강제 변제 당합니다. 돈 다 잃는 거죠. 폭락시 일주일에 마이너스 30%도 내려간다. 강제 변제는 30%면 바로 그 다음날 강제 변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6%짜리, 마이너스 14%짜리 이렇게 맞으면 뭐예요? 벌써 30%잖아. 그 다음에 이틀 만에 강제 변제입니다. 이러면. 폭락시 일주일에 마이너스 60%도 내려간다. 그렇죠?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60% 내려갑니다.
그리고 3주만 해도 3주 4주만 해도 마이너스 99%, 97.5%까지 내려간다. 매수 완료 지점에서 지수가 마이너스 35에서 40% 빠지면 마이너스 99.8%다. 99.8%는 조금 잘못 계산된 건데 그 채권이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97.5%에서 98.5%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거의 뭐 99.8%라고 봐도 되겠죠. 별 차이가 안 나요. 올인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자, 이게 올인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매수 완료 지점에서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올인해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올인한 상태에 저렇게 빠지면 그날부터 끝인 겁니다. 다시 그만큼 돈을 더 넣어야 돼요. 내 평단가가 마이너스 95%, 99%가 되면 원금 회복력이 거의 14년, 15년 걸립니다. 내 평단가가 마이너스 95%에서 99%가 되면요, 원금 회복이 14년에서 25년 정도 걸린다. 14년은 거의 희박하고 95% 정도에서 정말 대상승장 있죠. 7년짜리 오는 거. 7년 동안 폭락이 없이 30%짜리 이상 폭락 없이 계속 올라가는 장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아마 14년 정도 안에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14년 동안 그게 폭락 그런 게 없어야 되겠죠. 뭐 다 있다고 해가 다 이것저것 다 하고도 25년 정도 봐야 됩니다. 3배수 ETF가 극단적으로 위험한 이유, DQQ, SQ, LX 뭐 이거 다양한 거 있습니다. 여러 다른 것도 포함했습니다. 3배수는 플러스 3배수 종목이에요. 마이너스 3배수 종목 아닙니다. 이거 올라가는데 하는 뭐 마이너스는 더 위험합니다. 그건 마이너스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사기 제품이고 상품이고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아주 많이 봤는데 이 관련해서 유튜버나 정권맨들이 장기 수익률 단순 평가로 추천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약간 뭐 과락했으면 이제부터 사세요. 그냥 사서 모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장기 투자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단순 평가로 보면요, 주가가 우상승했다라고 가리키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이거 내려왔을 때, 이게 폭락을 해도, 난 위에서만 팔면 되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중요한 건 내 평단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입니다. 내 평단가 어디에 위치를 하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조금이라도 잘못된 곳에서 위치해서 내 평단가에서 예를 들어서 평단가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팔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내가 여기서 샀는데 이게 마이너스 99%가 빠졌다. 97%가 빠졌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여기 다시 요 자리로 회복했으니까 얼마가 올라갔다? 여기가 여기 요 지점 내 평단가에서 계산하면, 자, 기본적으로 주식 1배수 종목은 여기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배수 종목은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가 원금 회복이 되는 거잖아. 내려갔다 다시 왔으니까 원금 회복이 되는데요. 이 90%대까지 내려가는 것들은 원금 회복이 여기서도 안 되고 여기서도 안 됩니다. 여기 5000% 올라가도 원금 회복이 안 돼요. 5000% 올라가도 원금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게 5000% 올라가도 원금 회복이 안 돼요. 이게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자기들이 몰라서거나 고의적이라고 보기보다는 투자를 안 해보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안 돌려보고 3배수로 복리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것만 계산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교육해 가지고 추천을 하는 분들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극단적 위험성의 관점을 제가 보여드리면,
자, 내가 매수를 끝낸 상태에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40% 때려 박으면 3배수 종목은 어떻게 되나? 다음 장부터 한번 보세요. 내려갔다가 올라간다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간 5000%가 수익이 나도 90% 마이너스 90, 7%를 때려 맞았다. 때려 맞을 수 40%는 벌써 마이너스 97%입니다, 여러분. 97% 넘어가요. 그쵸?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그러면 곱하기 3배수잖아. 마이너스잖아요. 120%죠. 그러니까 실제는 그만큼 내려가는 거 아니고 마이너스 97, 98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렇게 내려갔다고 하면 이거 5000%가 수익이 나도 이 자리에서는 원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금이 5만원 남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투자하면 25,000원에 밖에 없고 1억 투자하면 25만원입니다. 그렇죠? 25만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이 이 25,000원에서 저기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금이 다 사라지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원금 훼손율이 최대 70%대까지 되고 난 뒤에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요. 70%대까지, 마이너스 70%까지는 회복이 빠릅니다. 어느 정도 빨라요. 3배수가. 근데 그 이상 85%, 마이너스 85%를 맞은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추가 매수를 매우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살리기가 힘들어요. 추가 매수를 많이 하면 빨리 살 수가 있고요. 이게 장기 상승, 장기 수익률, 상승 파동을 보라고 하시는데 이 종목은 상승 파동하고 장기 수익률하고 장기 상승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내 수익금이 10억인 상태에서 -40%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수익금이 어느 정도 중단기 투자를 해가 10억이 됐잖아요. 그 상태에서 -40%를 맞으면 다우나 나스닥이 그러면 수익을 약간 까먹었다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10억이 그 위에 고점에서 때려 맞으면 40% 내려가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100만원 단위밖에 안 나요. 100한 3, 40만원 밖에 안 남아요. 그쵸? 97%대는 맞은 거잖아. 곱하기 3. 그럼 97이나 98%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100만원에서 내가 아무리 회복을 하려고 해도 10억까지 가는 데는 몇천 프로, 7천, 8천%가 돼야 되나? 넘어가야 돼요. 그럼 그걸 기다리는데 9년, 10년 이상 걸리겠죠. 물론 초과 매수를 해주면 또 다른 얘기지만 매수를 끝낸 상태거나 수익금이 매우 큰 상태에서 마이너스 30% 이상 38% 이상을 때려 맞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쵸? 매수가 끝난 상태에서 내가 때려 맞으면 안 되는 종목, 이건 절대로 내가 매수가 끝났거나 올인했거나 내가 수익금이 엄청 큰 상태에서 때려 맞는 순간 마이너스 40%만 내려가면 그럴 때부터는 끝나는 거야. 30% 이하로 내려가는 장을 안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30%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거는. 문제를,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문제를 알면 위험을 방지하면 되고, 그쵸? 그 단점을 최대한 보완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장점이 많잖아. 장점이 있어야 분명하게 엄청 큽니다, 그쵸? 그 장점을, 극단적인 단점을 보완을 하면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실전으로 왜 극단적으로 위험한지 보여드릴게요. 올인형이거나 분할 초과 매수형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할 초과 매수형으로 하되 이것도 그냥 분할 매수를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하면 안 돼요. 이게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내가 곱하기 3배수로 마이너스 90%대 85%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분할 매수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안 되면 이건 꽝인 상품이에요. 왜 올인하면 안 되는지, 고액 투자하면 안 되는지, 신용 미수하면 안 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올인하면 안 되는지, 제가 올인하면 안 된다 했죠. 그럼 고액 투자하면 안 되는지, 신용 미수하면 안 되는지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올인형으로 2천만 원을 올인했다. 그럼 2억을 올인하신 분 있잖아요. 와,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2억
걸 하던 2천만 원 하던 그걸 계산해 보시면 예를 들어 45% 폭락장이 자주 왔죠. 2년이나 뭐 2016년대도 왔고요. 그 브렉시트 사건 때도 왔고, 그 다음에 요번 코로나 때 2020년도도 왔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도 왔죠. 그 다음에 무슨 유럽 그 영국하고 브렉시트 사건하고 유럽 경제 위기인가? 유럽 그 환율 위기인가? 맞지? 그 그리스하고 이런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도산되는 그리스 모노토리움 선언할 때 그런 장에서 40% 정도, 37%, 40% 정도 내려갔거든. 그건 잠깐이었지만요. 그렇게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2천만 원이든 2억이든 간에 99.8%, 뭐 97.5% 이렇게 내려가 버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로 계산할게요. 99%로 제가 이 계산을 조금 잘못 해놨는데 5만 원이다.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렇죠? 99.8%나 5만 원 밖에 안 남아요. 원금이 5만 원 남습니다. 그렇죠? 5만 원 남으면 내 날라가는 돈이 1995만 원이잖아요. 그쵸? 2천만 원 기준인 올인형으로. 자, 그 다음에, 수익이 52%가 돼도 이거 7만 6천 원입니다. 7만 6천 원이에요. 수익률이 100%가 돼도 이거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의 원금 회복이 아니야. 100% 올라가면 이게 원금 회복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원금 회복되는 것처럼 알고 계시죠? 일반 상식적으로. 여기서부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ETF 3배수 종목을 안내하시는 분들 중에 이 개념이 없이 그냥 이거 사라라는 식으로 막 방송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 정말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하죠. 그렇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예 몰라서 그런 겁니다. 원금이 그냥 다 날라갑니다. 날라간 상태에서 저게 까인 상태에서 여러분 돈이 계산이 된다. 아시겠죠? 자, 수익률이 52%가 돼도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주가가 이만큼 폭락해버리면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이게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QQQ다. QQQ의 3배수니까 이거는 TQQQ가 되죠. 그러면 얘는 45%가 안 돼도 돼. 30, 한 6%, 7%만 돼도 이만큼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이 52%면 이렇게 되고 100%면 10만 원밖에 안 돼. 수익률 200%가 돼도 15만 원입니다. 여기서 수익이잖아. 여기서 원금은 벌써 다 날라갔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수익률이 1000%가 돼도 55만 원입니다. 이거 여기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쪼그라든 이 돈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이 5000%가 돼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이 7000%가 돼도 불가능합니다. 맞죠? 7000%가 돼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7000% 정도는 되려나? 하여튼 완전 불가능한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거의 6000%까지는 이게 불가능한 게 되죠. 그렇죠? 6000%까지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 복리식으로 계산한 건 아니지만 완전한 복리, 완전한 복리는 계산하는 게 불가능해요. 미래 복리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실제 그걸로 어느 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걸로 계산했습니다. 그쵸? 기본 평균값으로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자, 분할 매수 추매형 제가 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한다. 분할 추매형은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마이너스 99%가 내려가는 어떤 이만큼 때려 맞더라도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매수를 올인형이 아니라 과락을 고점 대비가 얼마 정도 내려간 상태부터 드문 사다가 추가 악재가 터지면 중간에 밑에
그냥 여기 계산해서 이 정도 빼버리고 또 안정적으로 되면 여기서 또 사기 시작했는데 올라갈 수 있죠. 안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진다 하면 또 여기서 또 몇 번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샀다고 여기 이제 7번 정도 나눠서 샀는데 이게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만약에 1,000만 원을 사줬어요. 1,000만 원 사줬는데 올라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락이 나온다. 추가 폭락. 그러면 여기 고점이 마이너스 한 15%에서 20% 내렸는데 여기서부터 계산해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50%까지 내려가는 장이 있었습니다. IMF 때.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는 어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이거 45%니까 그렇죠? 45% 내려갔잖아요. 나스닥 다우가 45% 내려갔으니까 여기서 중간에서 빼고도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빼고도 이 30%가 내려갔죠. 그러면 여러분은 90%구나 마이너스 90%구나 95%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90%나 95%가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매수를 일단 분할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마이너스 40%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40%에서 이 계좌가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아마 65% 정도가 될 거예요. 평단가가 이 위에서 좀 많이 샀다고 하면. 근데 7번 다 사고 난데 제가 항상 아까 앞부분에 예비비 2개를 두라 했죠. 2개를 두라는 게 여기까지 때리는 자리가 어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지점 45% 지점이다. 그러면 1차 예비비를 때려놓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다. 그러면 이 밑에 한 덩어리를 펴 넣는 거죠. 마이너스 50%는 거의 안 나왔거든요. 마이너스 50%는 IMF 때 3년 뭐 쭉 가면서 밀려서 나온 그 장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50% 지나가서 이제 올라갔다 반등을 하다가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완전 최고점에서 계산해서 81%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 부분을 빼고 이제 하니까 요 50%까지 이 부분까지 하면 70만 75%입니다. 내가 마지막 예비비까지 넣는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산다고 하면 조금 좀 이제 마이너스 45% 기준에서 내가 때려 맞았을 때 내 평단가는 내 평단가의 손실률은 마이너스 38%가 돼요. 저는 다른 종목들 다 이렇게 사요.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 실제로 마이너스 가 있는 종목이 좀 있는데 뭐 수익 실현해가지고 여기다가 수익 종목도 절반 4분 한 10개 중에 4개가 중간중간 생산해서 이제 물을 타기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평단가가 10%대 그 다음에 약수익으로 전환된 것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보통 좀 방치하는 것만 35%짜리가 있어요. 35%, 39%짜리도 있는데 걔들은 아직 초과 매수할 생각이 없어서 안 하고 있고 초과 매수를 한 거는 벌써 수익 실현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게 현금을 계속 빼고 있거든요. 빼고 있는데 자 얘는 요런 상태로만 맞춰놓으면 저는 조매해서 만 40%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폭락이 와도 자 여기서 전체 평균 제가 조금 심해도 만 10% 폭락이 와도 만 10% 15%인 것 같아요. 추매까지 다 끝냈다고 하면 추매를 또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연금 다 쓰는 게 아니고 자 요렇게 하면 내 원금이요 1320만 원 돼요. 이거 엄청난 차이나죠. 같은 돈인데 있잖아요. 폭락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원금이 5만 원이고요. 저는 1320만 원입니다. 1320만 원의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0만 원이요. 1780만 원이죠. 그쵸? 아직 원금이 훼손됐습니다. 분명히. 근데 수익률 52%만 되면 바로 원금 회복입니다. 그쵸? 64,000원 남네. 원금 회복이에요. 그쵸? 원금 회복. 사실은 52%가 아닙니다. 이게 보예수비, 보수비 같은 게 조금 비싸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더 비싼 53, 3, 4%가 돼야지 원금 회복일 거예요. 자, 이제 원금 회복이 됐죠. 52%쯤에. 그쵸? 그 다음에 100%가 올라가면 얘는 아직까지 10만 원이냐. 여러분, 올인용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때려 맞은 사람은, 그 다음에 추매형으로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100%가 되면 640만원 수익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이 200%가 생기면 2640만원 수익이 생기지만 이 사람은 여기도 200%가 반등을 해도 1985만원이 손실인 거야. 여기 복리 계산은 양쪽 다 안 해놨잖아요. 복리로 계산하면 여기도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실제 복리로 많이 한다고 하면 플러스 알파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플러스 알파가 그 1.3 곱하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1.3 여기서 1.3 곱하기 1.3 그러면 그래도 이 돈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자 여기 100, 이 종목의 특징이 뭐냐 100%에서 200%나 300%까지의 수익까지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이 ETF 3배수 종목이 그쵸? 이 뒤에 폭락이 나오더라도 보통 이제 효율성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이거 ETF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뒤에 내려가는 그거 보면 여기가 몇 구간이냐 여기가 200에서 400% 구간입니다. 수익률이 400% 정도 넘어가면 여기 폭락장이 과락장이 와서 수익을 다 까먹는 이게 있거든요. 그게 어떤 장세는 200%고 어떤 장세는 400%인데 200% 400 조금 긴 장세는 뭐 600에서 700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장세는 1000%가 넘어가고요. 그렇죠? 아주 길었던 것은 4000%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4000%는 거의 없고요. 지금 조금 장기적으로 길었던 게 지금 680%인가 요번 코로나 때 코로나 바닥에서 계산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내 평단가에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00%에서 400% 정도에 내가 매도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에서 요 상태에서나 요 뒤에 그렇죠? 아마 4,000내 원금이 남은 게 1,320만 원인데 요 200%에서 300%쯤에서 300% 400%씩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해 가고 나머지 소액은 뭐 1,000만 원이든 뭐 50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남겨놓고 이제 또 스윙을 하면 되겠죠. 안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 1000%까지 간다. 자 보세요. 올인형은 이렇게 한번 물려버리면 이렇게 갑니다. 이게 2000% 가도 5000% 가도 끝장이 없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잘 돼가지고 내가 수익금 뭐 걷어내면서 걷어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수익금을 걷어낼 수도 있죠. 그쵸? 걷어내면 되지. 그쵸? 걷어내면 중간에 청산하면서 일부를 유지하면 되겠죠. 30%씩 계속 유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걸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 ETF를 장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 3배수 종목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돼? 이 앞에 올인형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똑같은 이 올인형하고 똑같은 이상한 효과가 생깁니다. 자, 원금이 여기 자 수익률이 1000%를 먹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장기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 좋게 1000% 수익률 1000%를 먹어가지고 이만큼 먹었다. 수익률 5000%까지 먹어서 이만큼 먹었거나 내가 만약에 2천만 원에 2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이 돈들이 이 앞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앞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앞에서 벌어지는 건데 그렇게 따졌을 때 내가 원금하고 수익금하고 다 포함해서 여기다 수익금까지 원금 수익금이 이만큼이다. 근데 다시 또 뭐야 45%가 아니고 35%급 이상 폭락장이 온다. 내가 이만큼 남은 상태입니다. 제 투자가 아니고요. 제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치를 해가지고 내가 또 45% 내려가면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간다고. 그쵸? 이것도 아니야. 2천만원 투자한 것보다 못하는 이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얘 갖고 이것처럼 또 해보면 이게 얼마 몇 프로 한 1000%가 돼야지 1000%가 돼도 이거 회복 못하죠. 이거 회복 못한다고.
한 2000%, 뭐 3000% 넘어가야지 그때부터나 회복할까.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율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되면 수익을 실현하고 어느 정도의 이 정도의 돈만 남기고 계속 걷어내는 방식. 1000만 원이나 700만 원 냅도 계속 걷어내는 방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00만 원 남겼는데 또 내려가면 주매를 해가지고 38%나 40%에 적어도 이 정도의 평단가를 이 이상은 맞춰 놓으셔야 돼요. 최악의 폭락이 오더라도. 그 여유 자금이 항상 있는 상태에서 이 종목을 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봐요. 이 원금이 까이는 거 봐. 마이너스 40% 다우나 나스닥 장시가 35% 이상 폭락한 게 한두 번입니까? 몇십 년에 몇 번 있죠. 6번 온 장도 많고요. 그렇죠? 단기간 왔지만 서부 프라임 뭐 이런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는 9.11 테러 사건 이런 거는 보통 보면 며칠 그냥 바짝 폭락했다 바로 폭장했죠. 근데 폭락을 해버리는 순간 얘는 그냥 원금이 박살 나버립니다. 사라진다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렇게. 근데 요 마지노선 있잖아요. 요까지 안 내려가게 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85% 정도까지 내려가 버리면 이거 감당이 안 되죠. 내가 이 정도면 이만큼 내려가면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걸 대체 얼마를 넣어야지 회복을 가능할까? 1억 정도는 넣어야지 빨리 회복하겠죠. 1억 이상 넣어야 되겠죠. 6억 7천만 원 다시 돈 벌려고 하면 그렇죠? 괜히 돈 다 까먹은 거잖아.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5000% 가겠다 2000% 가겠다가 아니고 아까 그랬죠. 효율성 그래프가 있는데 효율성 그래프 제가 여기 안 그려놨네요. 여기에 여기가 보통 보면 뭐 150%에서 400%입니다. 이 안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돼요. 이게 내려갑니다. 이 폭락 요 그래프가 뭐냐면 내려가는 이유가 0%까지 내려갑니다. 0% 거의 0. 몇 프로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그냥 마이너스 내려간다는 거. 그러면 이게 왜 내려가냐? 폭락이 오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폭락 오고 난데 폭등했다가 또 폭락 오고 이런 식으로 원금이 다 내려가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수요일선 곡선 위에서 팔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SSO 있잖아요. 2배수 종목을 하시는 게 맞고 2배수 종목은 요거보다 조금 효율성이 더 높더라고요. 자, 여기 밑에 있죠. 특정 구간별로 특정 기준별로 수익금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 이 종목은. 그리고 특정 하락 구간별로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파도 타기 매매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 갖고 3배수 ETF가 매우 위험한 이유와 기회인 이유를 이제 다들 아시겠죠. 장점은 저점에서 매수한 경우 매우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상품이죠. 근데 극단적인 단점은 단 한 번이라도 만 30% 이상을 때려 맞으면 회복 불능 상태가 됩니다. 이거 얼마 걸린다? 어떤 분이 시뮬레이션에서 올렸던데 14년에서 때에 따라서는 25년 걸립니다. 내가 원금 회복하는 데까지 99%를 때려버리면 돈이 얼마나 넣었던 간에 거기 내가 주매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방치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는 대폭락이 나왔으면 내가 원금 그 얼마 이상 원금이 1000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내가 어쨌건 간에 30%대까지 나 40%대까지 뭐 적어도 50%대까지 춤의 평균 단가를 맞춰 놓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60%까지라도 맞춰놔야 됩니다. 그러면 60%면 시간 조금 더 걸리겠지만 저는 이제 30%대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 30% 40%는 기본적으로 맞춰놔야지 그 다음 폭락 전까지 내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주가 대형 과락을 일으킨 후부터 지수 평균 마이너스 50%까지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분할 매수를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40, 내가 사는 그날 첫 번째 사는 1차 구간부터 마이너스 50%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분할 매수를 나누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추가 매수도 해야 된다.
고객 투자는 고액 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상품입니다. 고액 투자한 상태에서 추매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추매를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만 1,000억 있으면 1억씩, 2억씩, 뭐 5억씩 넣는 건 상관없겠죠. 그거는 자기 입장엔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고액이라고 내가 1,000억 있는 사람이 내가 나는 비중이 한 20억씩 넣자, 20억 넣었는데 99% 내려가면 이건 뭐예요? 97% 내려가면 또 20억 넣어야 돼. 그렇죠? 심각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차근차근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 단기 만 40%, 50% 폭락 이후에는 약간 고액 사야 된다. 단기적으로 몇 달 만에, 3개월 만이나 뭐 1년 동안 마이너스 주가가 상당에 비해서 마이너스 50% 이상 내려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고액으로 3분할, 4분할, 총 마이너스 8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계산하고, 여기 50%부터 1차 1억 사고, 70%에 2억 사고, 80%에 3억 사고, 이런 식으로 사면 되겠죠. 근데 이 밑으로 안 내려가면 그냥 1억만 사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1억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정 구간 이후 수익이 났다면 수익을 조금씩 걷어내라. 아까 그랬죠? 효용성이 100%에서 총 400%인데 가장 효율이 좋았던 구간이 200에서 400% 정도입니다. 단기 상승하는 구간이. 그때쯤에 그냥 확 팔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서 조금씩 팔면서, 요 뒤에도 확 다 파는 건 아니고, 난기대 폭락이 나올 때 이평선 11선이나 15일선이나 21선 기준에서 이게 이탈되면 다 파는 걸로. 그러면 이 폭락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폭락하기 전에 다 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은 이제 이게 일본 남겼는데, 요런 기준으로 뭐 이 기준까지 내려오면 다 팔고, 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1차, 2차, 3차, 4차, 7차까지 분할 매수하고 예비비 또 두고 매수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반복하면 꾸준히 돈을 벌 수 있겠죠. 그거만 반복해가지고도 평균 수익률의 2, 3배수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위험도 방어하고요. 위험도 방어하고, 주가가 대폭락한 상태에서 매수를 해서 특정 기간까지 보유하며 그 구간 안전선 지키는 수익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까 단기 이평선 기준에서 그 이탈하면 바로 파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가장 안전한 매수 방법 안내. 매수 방법을 제가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자, 크게 물리신 분들은 특히 나스닥 폭락 만 35%에서 50%까지 방치를 해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직까지 폭락 안 나왔어요. 그쵸? 나스닥 폭락 안 나왔어요. 그쵸? 나스닥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악재가 어느 정도 생기냐에 따라서 지금 15%에서 21%가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만약에 지금 1차 매수 정도 하면 되는데, 벌써 이게 저 밑에 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50%.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50% 계산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 70%죠. 그쵸? 근데 예전에 IMF 때 70%까지 밀렸잖아요. 81%까지 밀렸잖아. 나스닥이 81%,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85%가 밀렸습니다. 그런 장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분할 매수를 쭉 하고, 여기 자 40%대까지, 그 다음에 10%는 여유를 두고, 여기는 얼마? 여기는 이제 예비비 같은 별도 예비비 뭉치 돈을 여기다 배치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크게 벌써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사야 됩니까? 어떻게 사야 돼요? 이 밑에다가, 여기는 분할 매수 하지 마시고, 정말 크게 무너지는 만 40% 지점이나 50% 지점에 그때 써야 물을 타야 돼요. 그게 한번 때려 맞으면 이거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물타기 했는 데서 또 40% 때려가면 이건 돈 다 뭐예요? 이제는 집을 팔아서라도 또 넣어야 돼.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폭락이 나오지 않는 상황은 추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크게 올인하신 분들은 대폭락이 나온 후에만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폭락이 안 나왔어요. 앞으로 대폭락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도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5% 정도 무너져야지 대폭락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오늘이면 2월 며칠이냐면 2월 며칠이죠. 2월 지금 21일인가 2일인가 그렇죠. 파도 타기형 매수, 하락 방어형 분할 매수, 하락 방어형 분할 매수, 이게 중요합니다. 상승치 매도하고. 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이 종목은 차트가 우상승 깨짐형 차트에서만 매수를 해야 된다. 상승세가 꺾인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강한 악재가 생긴 상태, 강한 악재가 생기면 이런 차트가 나타나거든요. 추가적인 악재 출현도 가능한 상태. 자, 추가적인 악재도 가능한 상태. 지지선이 깨졌다, 이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차트가 이런 형태예요. 자, 이게 다르게 보면 이게 우상승 깨짐형 차트인데 상승세가 이제 꺾인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상승세가 안 꺾였기 때문에 이 저점, 이게 1번 저점이죠. 그다음에 2번 저점이죠. 그러면 2번이 여기서 살 수 있는 거는 이게 안 깨져 올라가니까 이게 살 수 있는데, 이게 급박하게 이렇게 탁 올라갈 때는 보통 보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그러다가 이 지지선을 다 깼잖아. 얘를 깨고 났죠. 원래 요렇게 됐어야 돼요. 그쵸? 요렇게 되면서 요걸 지탱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탈했다라는 거는 뭐예요? 벌써 우상승 깨짐형 차트가 여기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상승세가 상승장이 끝나고 이제 하락 전환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추가적인 악재 출현도 각오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뭐예요? 여기서 급락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저는 저 같으면 이거 계산해서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해서 중간에 이렇게 밑에 하락 방향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지우고 그림을 준비를 해놨는데 내가 이걸 갖고 낙서를 하고 있네. 바보같이. 자, 보시면 이게 상단이 있잖아요. 저 고점 대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에서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종목은 마이너스 20%나 마이너스 25% 정도 내려올 때부터 1차 매수를 시작한다. 그렇죠?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여기 더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락 방어형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 하락 방어형은 뭡니까? 이 종목 굉장히 극단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상승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사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락 방어형이 아니에요. 그쵸? 하락 방어형만 산다.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2차 여기서 뭐 10주 사고 여기서 10주 사고, 뭐 돈이 소액으로 하시면 한 주 사도 되고, 뭐 중급으로 하시면 5주 뭐 3주 자기 여유 되는 이 전체 금액을 미리 계산을 해놓고 예비비까지 이 7차 분할 매수 한 회당 얼마씩 산다, 이걸 다 계산해 놓고 10주 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중간에 사다가 오늘 무슨 악재가 터졌죠. 오늘 푸틴이 뭐 했습니까? 러시아 돈바스 지역 군대 보내가지고 분리 독립운동 하는 그 괴뢰 정부를 세우고 이제 뭐 한다고 하죠. 군대를 보냈습니다. 침공은까지는 아닌데,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 사고 있다가 요런 장은 며칠을 비워둡니다. 안 사야 돼요. 또 떨어지면 여기서부터 삽니다. 며칠 있다가 사야 되겠죠. 오늘 안 사고. 이거 추가 악재가 터졌잖아. 그리고 쓰라 왜? 응? 우리 양이 왔어. 자, 이렇게 1차분, 2차분 사고 있다가 3차분, 4차분, 5차분 이렇게 사고요. 그 다음에 6차분, 7차분 이렇게. 근데 봐봐요. 여기까지 샀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그러면 이거 갖고 수익을 내요. 근데 올라가다가 다시 2차 폭락이 나오면
여러분 돈 여기서 마이너스 35%가 더 내려가면 여러분 마이너스 98%입니다. 이 돈 다 날리는 거잖아. 여기서 올인이 들어갔다고. 그쵸? 20년 돼도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만 계속 내려가는 방어형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방어형. 그쵸? 이거는 지금 우상승장이 아니에요. 지금 장세가. 그쵸? 우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야 된다는 겁니다. 좀 다른 종목도 지금 이렇게 사고 있어요. 자, 나스닥 연속 하락 만 40%. 자, 만 40%. 어디서?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아니야.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아시겠죠? 여기는 기본적인 과락이고요. 여기는 폭락입니다. 폭락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계산해놨는데 이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 7차분 산 것 중에 30%에서 50%를 한 방에 삽니다. 30% 50% 샀는데 또 모르잖아요. 그쵸? 이게 끝이 아니야. 대폭락장이 있었죠. 이거는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급이거나 코로나급이야. 그쵸? 코로나급인데 만약에 저 과거에 저기 IMF와 밀레니엄 버거 그 사태 그게 연속으로 터졌죠. 두 개가 이게 IMF랑 밀레니엄 사태 그게 터진다. 그게 그때 81% 내려갔습니다. 81%. 그러니까 81%짜리도 예비를 해놔야 됩니다. 대비를 해놔야 된다고. 대비를. 그쵸? 이것까지 준비를 자금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 계획을 하고 요렇게 요게 뭐 여기 다섯 주 사고 여기는 6주, 7주, 8주 사고 여기는 10주 사고 여기는 한 30주에서 40주 사고 여기는 100주 산다.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뭐 3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 때가 마이너스 95%에서 97% 정도 떨어졌거든요. 주가가. 뭐 대장주들은 75%에서 80% 정도 떨어지고요. 전 세계 그 선진국들, 그 당시 선진국들,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75%에서 97%, 98%까지 떨어졌어요.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는 거리가 정지됐고 히틀러가 유럽, 폴란드와 오스트리아, 뭐 체코 같은 합병하는 당시 그때가 바로 대공황이 터지고 난 게 바로 직후니까. 그렇죠? 그 뒤에 이제 주식시장은 거래 정지가 9년 동안 돼 있었습니다. 9년. 그런 장 빼고는 대폭락이 90%대까지 떨어지죠. 역사상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셨죠? 추가 매수와 수익 실현의 과정을 한번 보면 수익 실현은 저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추가 매수 기준이고 하락 방어형입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어해서 걸고 여기 이제 여기가 40%보다 마이너스 40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40%다. 그럼 여기에 뭉치돈 엄청 좀 많이 사고 여기도 2차 뭉치돈을 준비해놔야죠. 여기 마이너스 50%까지 여기서 이제 왕창 사는 거 50%나 조금 걱정되면 여기서 한 70%까지 해놓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50%라는 이야기는 여기 벌써 20%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가 벌써 마이너스 70%는 고점 대비해서 그 IMF 때가 고점 대비가 81%잖아요. 그 정도까지 떨어질 그런 이제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유튜브나 뭐 이런 거 하도 발전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 사람들이 매수하려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만큼 떨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팔 때는 이게 내가 평단가가 이렇게 사면 이까지 떨어졌던 거 평단가가 여기거나 뭐 여기거나 하겠죠. 그렇죠? 평단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장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장은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다가 여기를 때려 맞고 아주 크게 떨어지고 여기를 때려 맞거나 보통 보면
여기가 올라간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때리면서 요 부분 부딪힐 때마다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 있죠. 그러면 내가 평단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요거 때릴 때, 요 선을 때릴 때마다 수익 실현을 좀 해서 현금을 확보를 좀 해놓고 다시 떨어졌을 때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폭락 선저현상이 다 끝나고 우상승 전환이 됐다. 그럼 돈이 남아있다. 여기서 산 것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 선을 딱 보면 우상승한 꼭지점이 있어요. 이걸 쭉 연결하면 마지막 라인에는 이런데 뚫어 올릴 때 여기서 매도를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1파, 2파, 3파가 또 나왔다. 세 번 때려 맞았잖아요. 이렇게 1파, 2파, 3파 때려 맞았으면 그때 뒤에 또 큰 상승이 나오고 이런 버블이 나오면 또 한번 폭락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이제 11선이나 뭐 21선이나 이탈할 때 그냥 다 던지시는 게 맞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앞부분에 종분이 한번 돌려보시고 이 종목이 얼마나 위험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사야 된다. 사는 매수 방식은 이 방식 외에는 사면 안 됩니다. 이 종목. 아니면 아예 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종목은 내가 나스닥이 35% 이상 떨어지는 날 한번 사고, 그 다음에 40% 떨어지는 날 한번 사고, 이런 식으로 덤성덤성 분할 매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돼요. 그거나 요렇게나 요렇게 사는 이유는 조만간에 호재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호재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정말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유튜브 보니까 이런 개념이 없이 장기적으로 주가가 차트를 보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이 차트로 기본적으로 설명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 종목은 이 차트로 보고 장기적으로 여기서 사나 내가 여기서 사나 그거 자 갖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때 팔면 될 거 아니냐. 그쵸? 팔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안 된다고. 3배수 종목은 안 됩니다. 3배수 종목은 여기서 고점 내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다시 여기까지 40% 정도 내려가 버렸다. 40% 정도 내려가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랬죠. 여기까지 10억이 됐는데 여기가 10억이에요. 10억이다. 10억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투자한 게 한 번도 그 40%가 안 떨어지고 20% 좀만 밀렸다가 한 번이라도 이 40%가 때려 맞으면 어떻게 된다? 10억이 아까 보셨죠? 얼마 됩니까? 한 뭐 거의 뭐 200만 정도 밖에 안 남는 거, 250만 밖에 안 남는 거, 250만 원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 사람들 모르는 이런 식으로 그 가르친 대로 투자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 사람 장기 투자도 안 해봐놓고는 장기 투자 안 해봤어. 3배수 종목 갖고 장기 투자 안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갈 때 이게 곱하기 3배수 복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40%짜리 대폭락장을 맞으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맞으면 그냥 그 날로부터 10억이 250만 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50만에서 다시 올라봤자 얼마, 다시 10억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리겠어요? 몇 년 걸릴까? 한 달, 두 달 안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수익률은 요 바닥까지 찍었다고 회복하는 게 지난 코로나 때처럼 이 사람 코로나 가서 여기서 10억까지 있었다고 쳐요. 근데 이까지 때려갔다가 이까지 다시 올라오면 다시 10억이 내 있어야 되고, 이까지 올라왔을 때 한 30억이 40억 50억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0억이 이까지 내려가 버리면 40%가 넘었잖아. 저기 그쵸? 넘었잖아. 그만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내가 10억이 아니고 250만원에서 저까지 올라온다니까. 250만원에서 꼬역꼬역 100% 올라가 봤자 500만원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함정입니다. 아시겠죠? 함정이라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한테 사기 당하면 안 돼요.
심각합니다. 그쵸? 심각한 거 보셨죠? 이거 심각해. 이걸 명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성투하시고 안전한 매매, 안전한 투자, 그 약간 욕심, 과욕 같은 거 부리지 마세요. 이런 종목에 올인해가지고 인생 쪽박차입니다. 잘못하면.